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챙겨 마시는데 혹시 이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질문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느냐 아니면 조용히 망가뜨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아침 주스, 특히 과일 주스. 그 습관이 오래 지속될수록 콩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아니, 과일이 몸에 좋다면서요? 주스로 마시면 더 흡수가 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과 주스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주스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7가지입니다. 주스가 왜 위험한지, 과당이 콩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칼륨의 위험성, 가장 위험한 습관들, 콩팥이 보내는 신호, 안전하게 과일 먹는 방법, 그리고 콩팥을 지키는 음료까지.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간단하게 빵이나 커피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주스입니다. 당근, 사과, 토마토, 샐러리,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한 잔. 마시는 순간 뭔가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 하나를 그냥 씹어서 드실 때와 사과를 갈아서 마실 때 몸이 받는 영향이 같을까요? 대부분은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먹는 방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를 그대로 씹어 드시면 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도 조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과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히 배변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즉, 당분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 구조가 깨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많은 양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섭취하게 됩니다. 사과 한 개는 천천히 먹으면 충분히 배가 차지만 주스로 만들면 2개, 3개도 부담 없이 마시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양과 속도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간은 갑자기 들어온 당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콩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도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당이 농축됩니다. 게다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콩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일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가공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콩팥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당이 도대체 우리 콩팥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무섭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은 쉽게 말해서 몸속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계속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계속 부담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과당은 이 필터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될 때입니다.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방차가 출동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상 조직이 손상됩니다. 콩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당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조직이 점점 손상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년에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몇 년 뒤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콩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과당이 콩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과당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왜 주스를 조심해야 하는지 완전히 납득이 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필터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물질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버티지만 결국 망가집니다. 과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요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콩팥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먼저 염증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반응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보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울릴 때입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경보가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집도 물에 잠기고 망가집니다. 콩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당이 많아지면 이 경보 시스템이 과하게 작동합니다.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 콩팥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요산입니다. 요산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풍의 원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산은 단순히 관절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콩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이 필터의 입구가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력이 올라갑니다. 콩팥 안에서 내부 고혈압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필터가 손상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콩팥 기능 저하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세포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과당이 많아지면 이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이 멈추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증가하고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점점 굳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당이 콩팥을 공격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염증을 계속 일으킨다. 둘째, 요산을 증가시켜 혈관을 좁힌다. 셋째,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콩팥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스에는 과당 말고도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이건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이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 속에 칼륨이 계속 쌓입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칼륨은 심장 박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 리듬이 무너집니다.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스가 왜 문제일까요? 핵심은 농축입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만들면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 칼륨도 함께 농축됩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토마토, 오렌지, 바나나 이런 과일들은 칼륨이 높은 편입니다. 이걸 주스로 만들어 매일 마신다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망가질 때까지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변 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거품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시적인 거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품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30초 이상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 거품이 아니라 단백뇨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 필터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이라면 단백질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섞여 나옵니다. 거품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 이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이 붓는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놓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한두 번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쌓입니다. 특히 얼굴, 눈 주변이 먼저 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목, 종아리까지 붓기 시작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 저녁 되면 신발이 꽉 낀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콩팥 배출 기능 저하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변 횟수 변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들 놓치십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상 계속 깨신다면 이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농축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또 반대로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마셨는데 소변이 거의 안 나온다. 이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콩팥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기운이 없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입맛 변화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다. 속이 울렁거린다. 음식 냄새가 싫어진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위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사량이 줄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피부 가려움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온몸이 가렵다. 긁어도 계속 가렵다. 특히 밤에 심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순 건조함과 다르게 보습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콩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혈압 상승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은 혈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더 망가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특히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 약을 먹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이건 콩팥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거품 소변, 아침 붓기, 야간 소변 증가, 극심한 피로, 입맛 저하, 피부 가려움, 혈압 상승.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 이건 반드시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불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위험한 습관,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실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위험한지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주스를 마셨는데 이걸 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섭취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씹으면 섬유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포만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과당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과라도 주스로 마시면 3개까지 들어가지만
씹으면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일 양은 적당히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주먹 2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 1개, 또는 귤 2~3개, 또는 포도 1줌. 이 정도면 비타민도 충분하고 콩팥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일은 식후에 드십시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씹는다, 적당히 먹는다, 식후에 먹는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음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스를 끊으면 뭘 마셔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료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합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 기준은 대략 한 잔씩 나눠서 8잔에서 10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만 마시면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보리차입니다. 카페인 없습니다. 칼륨 부담도 적습니다. 콩팥에 매우 안전한 음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맛이라 거부감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가당 커피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없이 적당량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지방 우유입니다. 단백질과 영양을 보충하면서 부담은 적은 선택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음료 순서입니다. 가장 좋은 건 물, 그 다음 보리차, 그 다음 무가당 커피, 그 다음 저지방 우유.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스는 여기서 빠져야 합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책임지고,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건강을 챙길 차례입니다. 건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에 주스 대신 물 한 잔. 이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에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과일은 씹어 먹고 주스 대신 물을 마신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같이 나누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